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형수님, 괜찮아요?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제 어깨를 감싸 쥐던 시동생 진우 씨의 커다란 손발.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이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 너무나도 닮은 목소리, 그리고 채취.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수천 번 되뇌었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남편의 동생, 즉 시동생을 향해 뛰는 이 심장 박동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조용한 방 안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님, 아직 안 주무세요? 부탁하신 서류 가져왔는데.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시동생이 들어왔고 그는 참아보지 말아야 할 제 모습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의 사고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제 이름은 서혜수입니다. 올해 42이죠.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바다 그림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이었죠. 우리는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이곳은 원래 우리 부부의 은퇴 계획이었는데 남편은 그 꿈을 저에게만 남겨둔 채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바닷가의 밤은 참으로 길고 차가웠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 텅 빈 객실을 청소할 때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파에 앉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한 달 전이었죠. 형수님, 저예요. 진우.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비에 젖은 채 대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남편의 친동생, 진우 씨였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37의 진우 씨는 남편과 체격도, 웃는 모습도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 이 밤중에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에요? 형수님, 저 이혼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무작정 여기로 왔어요. 죄송합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비를 맞고 서 있는 그를 차마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게스트하우스 일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부터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는 일까지 남편이 살아생전 도맡아 하던 일들을 진우 씨가 대신하기 시작하자 텅 비어있던 집안에 다시금 남자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제가 저녁 차릴게요. 형이 가르쳐줬던 김치찌개 레시피 기억나거든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넓은 어깨에 살짝 굽은 등, 그리고 칼질하는 손놀림까지. 저는 가끔 그를 여보라고 부를 뻔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이 감정은 죄악이었고 불결한 것이라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사건은 진우 씨가 온 지 3주째 되던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독 손님이 많아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손님이 체크인을 마치고 우리는 마당 데크에 앉아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큰 집을 혼자서. 아니에요. 진우 씨가 와서 정말 큰 힘이 돼요.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진우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살며시 얹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를 맞은 듯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빼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이미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샤워를 하고 얇은 슬립 차림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엔 온통 밖에서 맥주를 마시던 진우 씨의 굵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후끈거리는 것 같아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었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남편을 그리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얼굴은 남편이 아닌 시동생 진우 씨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혜수야. 억지로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제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뜨거워진 가슴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점차 가빠지고 온몸에 땀방울이 맺히던 그때였습니다. 형수님, 세탁소에서 맡겼던 원피스 찾아왔어요. 내일 입으신다길래.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진우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굳어버렸습니다. 의자에 반쯤 기대어 흐트러진 모습의 저와 셔츠를 들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는 진우 씨.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 씨의 시선은 제 흐트러진 옷차림과 상기된 얼굴, 그리고 차마 숨기지 못한 제 손의 위치를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씨는 황급히 옷을 침대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뒤돌아 서 있는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뵐 때마다 형 생각이 나서, 그리고 형수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아까 제 손길 피하셨을 때 사실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보다 더 깊은 슬픔과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도서관 앞 벤치에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건 사람이 남편 진우 씨가 아니라 그의 동생 진우 씨였다면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은 지금과 달랐을까요? 12년 전 대학 축제가 한창이던 교정에서 저는 진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미대생이었고 진우 씨는 공대 신입생이었죠. 야외 스케치를 하던 제 곁을 맴돌며 수줍게 음료수 한 캔을 놓아주고 도망치듯 사라지던 그 청년. 그게 진우 씨와의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 씨는 제게 정식으로 고백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친한 형이자 멘토였던 친형 진우 씨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혜수야, 인사해. 내 동생 진우야. 그리고 진우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야. 당당하고 거침없던 남편 진우 씨는 이미 저와 같은 교양 수업을 들으며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 마음에 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 진우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착하고 여린 진우 씨는 형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고 그날 이후 자신의 마음을 꽁꽁 숨겨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3년 동안 진우 씨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동생을 아꼈기에 데이트 장소에도 서슴없이 진우 씨를 불렀죠. 형수님, 형이 술을 많이 마셨네요.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밤이면 진우 씨는 묵묵히 제 뒤를 걸으며 밤길을 지켜주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그림자가 제 그림자에 닿을 듯 말 듯
질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그 고요한 시간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급한 회의 때문에 오지 못했고 저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난처해하고 있었죠. 그때 우산 하나를 들고 나타난 건 진우 씨였습니다. 형이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형수님, 어깨 젖으니까 이쪽으로 붙으세요. 그날 진우 씨의 왼쪽 어깨는 폭우에 다 젖어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느라 우산을 제 쪽으로 한껏 기울였던 탓이었죠.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의 어깨를 털어주려 손을 뻗었지만 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피한 건 제 손길이 아니라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자신의 심장이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결혼식 날, 진우 씨는 축사를 맡았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형과 형수의 앞날을 축복하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형수님은 우리 집안의 온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디 두 분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지켜보겠다는 말이 그저 가족으로서의 다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장에서 찍은 사진 속 진우 씨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동자엔 축하보다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진우 씨는 지독할 정도로 좋은 시동생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면 저희 집에 들러 전등을 갈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주었죠. 그러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네는 차 한 잔도 서둘러 마시고는 도망치듯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나 갑작스럽게 군 입대를 결정하고 이후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사로 발령을 자원했을 때 남편은 섭섭해했습니다. 저 녀석 형수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렇게 겉도는지 몰라. 남편은 허어 웃었지만 저는 문득문득 진우 씨의 눈빛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채한 듯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남편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진우 씨는 상주인 저보다 더 많이 울었고 더 깊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진우 씨가 대학 시절 실수로 두고 갔던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찍어준 제 사진들을 보고 그린 듯한 수십 장의 제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스케치북 맨 뒷장엔 떨리는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더군요. 2012년 5월 14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세상은 온통 당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형이 동생이어야만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아내로 행복하게 웃고 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남자는 지옥 같은 짝사랑의 고독을 견디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초췌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진우 씨를 보며 저는 그 낡은 스케치북의 고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10년의 세월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허물어진 지금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자꾸만 진우 씨의 어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날 밤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온 진우 씨가 떨어뜨린 건 단순한 셔츠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그가 억눌러온, 아니 어쩌면 제 안에서도 조용히 움트고 있었던 금지된 욕망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형수님, 아니, 혜수야. 이제 더는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
제 방 안을 가득 채운 그의 거친 숨소리가 10년 전 도서관 앞에 그 싱그러웠던 음료수 캔보다 훨씬 더 뜨겁게 저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문이 닫히고 난 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아니, 벽이라기보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서로의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국그릇만 휘저었고, 진우 씨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그가 내뱉은 형수님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를 결박하는 쇠사슬처럼 무겁고 고통스럽게 들렸죠.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치면 제가 먼저 고개를 돌렸고,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도 진우 씨가 나오면 저는 황급히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소리,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 하나하나에 제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을요. 보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공기를 타고 제 피부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남해안에 강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잿빛 눈물을 쏟아냈고 집 앞 바다는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손님들은 모두 예약을 취소했고 이 넓은 집에는 오직 저와 진우 씨 단둘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래된 창문이 덜컹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진우 씨의 다급한 목소리. 저는 더듬거리며 거실로 나갔고 휴대폰 플래시 불빛의 의지에 다가오는 그와 마주쳤습니다. 진우 씨, 괜찮아요. 그냥 정전인가 봐요.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기다렸던 걸까요? 어둠은 우리에게 기묘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가 집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고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 소리에 우리들의 이성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우면 잠시 여기 같이 있을까요? 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폭풍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플래시 불빛도 꺼버린 채 오직 번갯불이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서로의 실루엣에 의지했죠. 형수님, 아니, 혜수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제 눈으로 본 거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형한테 미안해서 죽을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제 머릿속엔 그날 밤 당신의 표정과 숨소리가 문신처럼 새겨져 버렸습니다. 진우 씨, 제발. 그만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제 가슴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10년입니다. 형의 동생으로, 당신의 시동생으로 살기 위해 내 심장을 도려내며 버틴 게 10년이라고요. 형이 떠났을 때 솔직히 저는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내가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지옥 같은 선을 긋고 서 있어야 합니까? 진우 씨는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가 제 얇은 셔츠를 뚫고 살결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를 봐요. 죽은 형의 동생 진우가 아니라 지금 당신 앞에서 미쳐가고 있는 한 남자를 보란 말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의 눈동자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입술을요. 진우 씨, 우리는 안 돼요. 사람들이 알면, 하늘에 있는 진호 씨가 보면. 제 대답은 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친 입술이 제 말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의 가슴을 밀어내며 이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려 했었죠. 하지만 입술이 닿는 순간 3년 동안 억눌러왔던 제 안의 갈증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한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저를 자신에게로 더 밀착시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이 순간을 오랫동안 갈구해왔다는 것을요. BGM 격정적인 음악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갑자기 정막. 우리는 소파 아래 카페트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셔츠가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제 목줄기를 따라 내려가며 애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더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떨리는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릴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일지 아니면 새로운 생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외로움을 씻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라기보다는 긴 세월 서로를 그리워하며 골마 터진 상처를 보듬는 처절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죄책감이 깊을수록 그에게서 느껴지는 온기는 더욱 달콤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잦아든 새벽, 정전되었던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밝아진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흐트러진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진실이 빛 아래 드러난 순간이었죠. 진우 씨는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혜수 씨,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은 이 선이 과연 행복으로 가는 문일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일지. 남해의 푸른 바다는 아무런 대답 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우리 사이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리잔을 쌓아 올린 듯 위태로운 평온이었죠. 우리는 집 안에서만큼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는 아침마다 제 카페 일을 돕고 저녁이면 함께 남은 와인을 마시며 죽은 남편 진호 씨가 아닌 오직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좁은 어촌 마을의 벽은 낮았고 사람들의 입기름, 바닷바람보다 매서웠습니다. 우리가 조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과 분위기는 결코 완벽히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형수님, 오늘 장 보러 갈 때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진우 씨.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진우 씨의 호의를 거절하며 돌아서는 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장 한 바퀴 마음 편히 돌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금지된 관계의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경동상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평소 저를 새댁이라 부르며 살갑게 대하던 박씨 아줌마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어머, 혜수 씨 왔어. 요즘 시동생이 아주 극진하다며.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 형 죽고 혼자 사는 형수가 안쓰러워서 그런가 아주 밤낮으로 붙어 있다고. 박씨 아줌마는 콩나물을 다듬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비아냥과 호기심이 기분 나쁘게 섞여 있었죠. 진우 씨가 워낙 착해서요. 형이 하던 일을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진 기분이었죠. 가게 밖을 나오는데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의 시선이 제 등 뒤를 따갑게 찌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소리. 죽은 진호가 알면 무덤에서 일어나겠어. 시동생이랑 형수라니. 세상 말세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만 당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좁은 공동체에서 평판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게스트하우스에 아주 오래된 단골 손님인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제 죽은 남편 진호 씨와 대학 동창이자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곳에서 셋이 함께 낚시를 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던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죠. 최 씨는 거실에 앉아 진우 씨가 내온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우리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진우 씨는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무의식 중에 제 어깨를 스치거나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애정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마음고생 심했겠네. 네, 형님. 그래도 여기서 형수님 도우면서 마음 많이 추슬렀습니다. 진우 씨의 대답에 최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혜수 씨, 내가 진호랑 20년 지기인 거 알죠? 진호는 나한테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본 게 내가 아는 진호의 아내와 진호의 동생 모습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진호야, 너 지금 형수님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어떤 줄 아니? 그건 동생의 눈빛이 아니다. 그건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이야. 저는 손을 파들파들 떨며 쟁반을 꽉 쥐었습니다. 진우 씨도 굳은 표정으로 최 씨를 마주 보았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변명하지 마라. 동네에 도는 소문이 설마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 확신이 드네. 너희 둘 지금 진호가 남긴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진호 너, 내 형이 널 어떻게 생각했는지 잊었어? 최 씨의 일갈은 매서운 채찍처럼 우리를 내리쳤습니다. 사람의 도리. 그 네 글자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우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짐도 풀지 않은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혜수 씨, 당신한테 실망이 큽니다. 진호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진호랑 이럴 수 있어요? 이 관계 당장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진호네 부모님께 그리고 세상에 다 알릴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추태입니다. 그가 떠난 뒤 거실에는 죽음보다 더 깊은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최 씨가 던진 추태라는 단어가 천장에 매달린 유령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무너진 듯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싶었지만 제 발걸음조차 무거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혜수 씨,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게 그게 왜 추태가 되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단한 아내, 착한 며느리로 살아왔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지된 욕망에 눈먼 죄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감,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있을 남편의 시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의 작은 섬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압박을 견디며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저 거친 바다 너머로 도망칠 것인지. 그날 밤 저는 창밖의 검은 바다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우리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은 이제 우리를 옥죄는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여길 떠나요. 제 제안에 진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형수와 시동생이 아닌 오직 이름으로만 불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설령 낭떠러지 끝이라 해도 지금 이곳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진호 씨의 3주기 제사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울적했습니다. 진우 씨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생선을 손질하는 그의 모습은 유독 경직되어 있었죠. 저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며 몇 번이나 손을 대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이토록 역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남편의 흔적이 오늘따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를 겨누고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밤 11시 거실 한가운데 제 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 사진 속 진호 씨는 3년 전 그날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우리 두 사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비릿한 조소처럼 느껴져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진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남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술잔을 올리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하지 마. 하지만 진우 씨만은 미워하지 마. 하지만 기도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뜨거운 가슴을 데울 뿐이었습니다. 저를 올리고 일어나는 순간 제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은복을 위해 마주 앉은 순간 정막을 깬 건 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술병을 통째로 들어 잔도 없이 들이켰습니다. 형수님, 아니, 혜수 씨, 저 사진 속 형이 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히 내 여자를 탐하느냐고, 동생 새끼가 사람 새끼냐고 환청이 들려요. 진우 씨의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형, 대답 좀 해봐. 왜 형은 죽어서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형이 떠나고 남겨진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알아? 내가 형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냐고. 진우 씨, 그만해요.
진호 씨가 듣잖아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저를 거칠게 끌어안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수 씨,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외형에 대한 배신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랑한 게 죄입니까? 외로웠던 게 죄냐고요. 그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 역시 그를 끌어안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추악한 연인이 되어 서로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진우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형에 대한 공포와 저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수 씨,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정말 죄인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도 나랑 같이 가줄 겁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내 손 놓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갈구라기보다는 이 지독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지켜보는 그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살결을 확인하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가장 성스러워야 할 제삿날 밤, 우리는 가장 부도덕한 방식으로 서로의 결수를 다졌습니다. 죄책감은 독약처럼 온몸에 퍼졌지만 그 독약이 주는 쾌락은 마약보다 강렬했습니다. 새벽녘, 제 사상의 촛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그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남긴 이 공간에 우리가 더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가요, 진우 씨.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평생 죄인으로 살더라도 서로만 보며 살아요. 우리는 남편의 사진이 든 가방 하나와 옷가지를 챙겨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는 우리들의 앞날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제사가 끝나고 일주일, 마을의 공기는 더 이상 우리가 숨 쉴 수 없을 만큼 탁해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 뒤통수에 꽂히는 싸늘한 시선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의 이유 없는 환불 요구, 그리고 밤마다 걸려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비난의 전화들. 남편 진호 씨와 함께 일구었던 이 바다 그림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추억의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조차 죄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우 씨,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 같아요. 제 말의 짐을 정리하던 진우 씨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수 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형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떠나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그날부터 우리는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0년 넘게 공들여 가꾼 집과 카페를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서둘러 파느냐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저 건강상의 이유라며 둘러댔습니다. 남편의 유품 중 꼭 챙겨야 할 것들만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화려했던 가구들, 정성껏 가꾸던 화분들, 그리고 우리 부부의 결혼사진이 걸려있던 거실의 빈 벽. 그 모든 것을 뒤로하는 과정은 제 살점 하나를 떼어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짐을 줄일수록 제 마음속의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를 버려야만 진우 씨와 함께할 미래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모든 정리가 끝난 마지막 밤.
우리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남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 제주도로 향하는 배를 탈 예정이었죠. 진우 씨, 무섭지 않아요? 우리를 기다리는 게 행복이 아니라 평생의 도피일지도 모르는데. 제 무릎에 진우 씨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 무릎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실했습니다. 혜수 씨, 저는 이제 시동생이라는 이름도 동생이라는 이름도 버렸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이름표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훼손되는 게 지긋지긋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곳에 가면 그냥 남녀로 살면 안 될까요? 형수와 시동생이 아니라 서혜수라는 한 여자와 강진우라는 한 남자로요. 우리가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냥 그런 평범한 남자와 여자로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제가 오랫동안 가슴 깊이 품어왔던,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요, 진우 씨. 우리 그렇게 해요. 아무도 우리 이름을 모르는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시작해요. 새벽 4시, 안개가 자욱한 항구. 우리는 작은 승용차 한 대에 모든 짐을 싣고 제주행 페리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마을의 불빛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 진호 씨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을 잊으려는 게 아니야. 당신이 사랑했던 내가, 그리고 당신이 아꼈던 동생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야. 부디 우리를 미워하지 마.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 때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태양빛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 바다가 보이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를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진우 씨가 각 구운 빵 냄새로 저를 깨우고, 낮에는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노을을 감상하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죄책감에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환하게 웃는 진우 씨의 얼굴을 보면 그 모든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는 금지된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 끝에서 진정한 나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 아닌 내 남자로, 시동생의 형수가 아닌 그의 여자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름 없는 행복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저희 진솔한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보다 소중한 건 내 마음의 진실이라는 것. 그 진실을 선택하기 위해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시 펜을 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 아침은 고요합니다. 창문을 열면 코끝을 스치는 짠, 내 섞인 바람과 주방에서 들려오는 진우 씨의 분주한 달걀 젓는 소리. 그것이 요즘 제 일상을 깨우는 가장 소중한 알람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를 파란 지붕집 부부라고 부릅니다. 예전 마을에서 우리를 옥죄던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빛이 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 존재할 뿐입니다. 가끔 손님이 뜸한 오후,
우리는 해변에 앉아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이 가슴 한구석을 저미게 하지만 제 곁에서 제 손을 꽉 맞잡은 진우 씨의 온기가 그 불안을 잠재워 줍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말하는 정답보다 내 영혼이 갈구하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희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틀 때문에 내 마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희가 선택한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손가락질 받을 금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보듬는 마음은 그 어떤 도덕적 잣대보다 고귀하다는 것을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으로 행복해질 용기. 그것이 저희가 이 긴 여정을 통해 얻은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열린 문틈 사이로 마주했던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차가운 펜션 방 안에서 남편의 그림자만 붙잡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희의 진솔한 기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당당한 용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진솔한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